의대 정원 문제. 아. 정원 문제 담화문했을 때 직전과 직후에 두 번에 거쳐서 나 비대위원장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통령의 정책 그렇죠. 권한에 대해서 걷는 거니까 대통령 부인, 그다음에 인사 문제, 그렇네. 그다음에 비례 순번 문제, 거기다가 자기 정책 문제까지 다 걷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내가 데려다가 올려놨더니 나한테 하는 짓이 기분 다 나쁘겠다. 건드렸네라고 네.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이 마찬가지죠. 선거를 하는데 선거 잘 나갈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빠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쌍방이 제가 볼 때는 극대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대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이러면 대체적으로는 대통령 말을 듣거든요. 그잖아요, 실제로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볼 때 끝까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말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같기도 해, 그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애매한 상황으로 얘기하다가 이번에 밥 먹으러 오라랬는데 안 오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한동훈은 대통령과 계속 차별화하겠다라는 생각을 선거 패배 이후에 가진 게 아니라 저는 일관되게 1월 달부터 좀 생각을 해온 거 아닌가라고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해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아니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예. 뭐 비대위원장 갔을 때는 대통령의 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그때는 당연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유권자를 만나보니까 대통령 말대로 하면 안 되겠거든, 선거가. 하나하나 건건이 이거 안 되겠거든. 안 되겠, 이러다 가다가 야 이거 문제는 누구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당선자, 악선자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 총선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한동훈한테 넘기는 거겠죠. 안 그러면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뭐 본인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기를 하려면 뭐 입지 뭐 뭔가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든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의 리더십과 권위는 네. 대통령의 후광 효과 아니었으면 그렇죠. 비대위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예. 직책에 대한 권위였었거든요. 이게 둘 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한동훈이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지지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한 달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도자, 보수 우파 진영 누구 한동훈 이렇게 나오면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기반은 되겠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수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 높고 그것이 없이 본인이 혼자 정치적으로 홀로서기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가령 검찰에서의 판이 한동훈이 워낙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판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검사장 했기 때문에 야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우리 검찰을 위해서도 지금 나은 시점이고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그 전에 이제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김건희 특검 가기 전에 검찰이 소환하고 수사하자. 뭐 그걸 미는 어떤 쪽 그거는 좀 현명한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네. 당분간은 그러한 상황들이 본인의 주도하에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야당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영수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내에서 처리될지를 좀 지켜보고 그 문제만큼은 좀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최상병 특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이 왜 선을 넘어요? 본인에 대한 수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예. 윤석열 수사해라! 이제 이거를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성품상 예.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국민들의 요구는 그거잖아요.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수사해라라고.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날린 가장 중요한 뭐 사안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장 위험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사건. 그럼 이제 탈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든다? 제가 볼 때 이건 내전 상황인 거고.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위기감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그렇죠. 저는 오히려 불가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작은 이슈를 만들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
근데 보니까 이번에 그 폴리뉴스가 한국리서치랑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예. 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 뭐 지지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31%니까 예. 74.5%, 보수층 57.7%, 한 당대표가 한동훈 당의 당대표의 재등판하는데 찬성을 한다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도 새로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어. 한동훈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홍준표 막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홍준표 오세훈 나오겠지 뭐. 그죠. 나중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예. 한동훈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한동훈이 거기에 맞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해도 밥 안 먹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굳이 밥을 안 먹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가서 얘기하면 얘기를 했었지. 아니 그렇죠. 그럼 뭐 밥은 먹어서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가만히 있든 네. 아니면 그냥 밥 안 먹고 그렇지. 그냥 물만 마시다 나오든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인데 예. 안 간 거는 조금 좀 정치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삐진 거지. 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한 것 같고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다음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등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나경원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다라는 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러한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좀 매장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철규 공관위원이나 공관위원이 이렇게 좀 본인 활동하면서 공천 과정 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상당히 부딪혔잖아요. 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고 나경원 전 대표로서는 또 다른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넌 출마하면 넌 국정의 방해 세력, 연판장 다 돌려가지고 출마하지 마 이랬는데 지금 만났다라는 거는 당대표 당신 해.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네. 그리고 이러한 정진석 게 비서실장. 아닐까. 야, 진짜 올드보이들의 귀환인데. 네. 제 생각엔 남편을 고리로 해서 예를 들면 나경원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가 항상 고민이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인정해주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구원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정치적인 용도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